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로켓포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간 모습입니다. 수천 발의 로켓포 발사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뚫렸습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이요, 이스라엘 국경의 철조망을 뚫고 침입하는 모습입니다.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서 하마스 무장대원이 국경 상공을 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형 보트를 이용해 해상 침투도 감행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일대 도시를 향해서 미사일 7,000발을 퍼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쟁의 책임은 분명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의 침공 탓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무고한 이스라엘의 민간인까지 인질로 납치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자,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남부에 침투를 해서 이스라엘군을 사살하고 이스라엘 여성 민간인까지 인질로 잡아서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스라엘 여성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납치하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흰천으로 싸서 이스라엘의 민간인들까지 납치해서 가자 지구로 납치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포착이 됐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한동안 조용했던 이스라엘 근방이 다시 한번 시끄러워졌는데, 자, 이스라엘도 지금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쟁이 개시됐어요. 이 전쟁의 책임은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예, 팔레스타인 쪽에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위기 자체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 어떤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제관계적, 대외적 요소들을 갈등으로 모은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인질을 잡는다든지 민간인들에 대한 린치나 가해를 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마스 무장 집단이라든지 헤즈볼라 집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소위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어떤 방패막이 뚫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있다고 봅니다. 소위 네. 삼축 체제 자체가 과연 어떤 북한의 장사정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연 막아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자가 뭐 700명에서 1000명까지, 부상자가 4,5천 명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국제사회가 이걸 다시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또 레바논이나 또 가자 지구의 하마스나 하마스대로 상당히 많은 어떤 복합적인 비판과 쟁점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레바논에 있었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까지 이스라엘 침공에 가세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세력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또 한 번 개시된 겁니다. 사실은 레바논 내전 이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감행했던 그 레바논 침공 전쟁 이후에 최대 지금 유혈 사태로 평가될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가자 지구 중심부에 있는 팔레스타인 타워 일부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가자 지구를 생중계하던 알자지라 기자의 생중계 화면에 실시간으로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The Hamas forces are believed to have brought multiple Israeli captives back into Gaza.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at? What can you report at this stage? All right. Yumna, please take cover. If you are in a position to do so safely, you can explain to us what we're happening. If you are not in a position to do so safely, Yes. then please get to safety. No, it's okay. This is a missile attack on Palestine Tower.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사실은 이 무고한 팔레스타인 시민들, 무고한 이스라엘 국민들이 벌써 지금 이 충돌로 수백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은 이 순수한 이슬람 교도들, 순수한 이 유대교들은 이번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이스라엘 침공을 감행했는데 이 전쟁의 역사가 벌써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평화롭던 레바논이 왜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이 무장 세력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레바논 내전도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 작전, 무력을 내세운 보복 작전, 우리 다 배우잖아요. 오퍼레이션 오브 피스, 갈릴리 피스, 갈릴리 평화 작전으로 명명됐던 레바논 침공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양쪽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중동의 화학고가 끝내 터졌어요. 터져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할 거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오래 갈 텐데 지금 세계의 질서가 새로 재편되는 시기에 중동에서 또 저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정도 나눠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우리 지금 아이언돔도 그렇고 이스라엘 세계 최고라고 하는 모사드도 정보를 채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챙겨서 강력한 방어 체계, 그다음에 강력한 응징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그냥 봉합에 의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지금 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굉장히 오래돼 있는데 그동안 최근 70년대 이후에 또 이렇게 봉합 상태에서 좀 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봉합된 거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어느 한쪽이 언젠가는 무력 침공을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많은 양민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냉혹한 현실을 우리도 좀 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질서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지금 중동에서도 저런 일이 생겼는데 이 재편이 되고 변해가는 과정에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와 어떤 이념 속에서 누구와 같이 이 평화를 유지하고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무장 이슬람 세력 하마스가 이번에 보여준 공격 패턴, 기습 공격 패턴이 북한이 유사시에 우리를 공격할 공격 패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각에서는 아이언돔도 속수무책이었다라고 하지만 전 한편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이언돔마저 없었다면 피해는 더 클 수도 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 분쟁 속에서 배웁니다.